자, 매주 목요일마다 증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이성수의 마켓포인트, 오늘도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의 시장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혁신적인 성장주들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난 그거 계속 투자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예, 요즘 이제 가치주하고 성장주 간에 서로 엇갈리는 네네. 시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나오는 이유가 장기금리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죠. 작년 연말 이후 1%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보니 자, 이 과정에서 가치주, 성장주 간의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만 이야기 드리면 금리가 하락해야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할 때 성장주보다는 우위에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장기금리 상승이 가치주와 성장주 간의 행보에 엇갈린 흐름을 만들고 있고요.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투자자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은 가치주파, 성장주파, 맞아요. 이거 약간 무슨 당파 싸움처럼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재밌긴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논쟁에 불을 지폈던 것이 실제 미국 증시든 한국 증시에서든 가치주 관련한 여러 가지 ETF나 지수가 네. 성장주에 비해서 강한 흐름이 실제 나타나고 있다 보니 이러한 논쟁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느 파세요? 저는 이제 당파를 결정을 하자면 가치주 파입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저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제 성장주파이기 때문에 오늘 예. 한번 싸워보는 건가요? 예,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도 성장주, 가치주의 그 주가 흐름 자체가 올해 들어서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렸어요. 예, 특히 이제 2월 우리 설 연휴 네네. 이후에 확실히 엇갈리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자, 그 흐름을 보기 위해서 미국 증시에서 여러 가지 ETF를 통해 가지고 그 흐름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S&P 500 지수에서 가치주만 골라낸 IVE와 그리고 성장주만 골라낸 IVW 간의 ETF 간의 수익률 흐름이 올해 들어서 서로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2월 중순부터 해서는 아예 가치주 관련한 ETF인 IVE의 퍼포먼스가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시기를 짚어보게 되면은 이제 장기 금리가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 아닙니까?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에 또 보게 되면 다우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그렇죠. 어젯밤 사이에 경신했고 반대로 나스닥 지수는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러한 흐름만 보더라도 지금 미국에서는 확실히 가치주 우위의 시장으로 모멘텀이 바뀌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그 경향성이 약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IVE나 IVW뿐만 아니고 러셀 2000 관련한 성장주, 가치주 ETF 간에 서로 엇갈린 흐름이 극명한데 우리나라는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그래도 차이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국내 ETF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일단 우리나라 대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코덱스 200 같은 경우 네. 1월 말 이후에요. 0.3% 정도 하락한 수준이었고 그리고 코덱스 FN 성장 같은 경우에는 1월 말 이후 2.6% 하락했어요. 네네. 그런데 자, 이 가치주 관련한 ETF인 코덱스 200 가치 저변동 같은 경우에는 4%대 네. 플러스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타이거 중소형 가치도 2.3%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자, 미국처럼 매우 노골적이진 않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도 가치주가 성장주에 비해서 우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2월 이후 증시 흐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적자 기업들은 상장을 못하게 거의 되게 힘든 규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성장 기업들, 특히 우리가 미국에서 많이 보는 성장 기업들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위해서 상장하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의 비중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은 다소 적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네.
약간은 그 미국 증시 기준으로 보면은 나스닥 성격이 좀 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치주하고 성장주 간의 흐름이 우리나라에서는 살짝 그 괴리가 약하지만 그래도 경향성은 나타나고 있다. 예, 그 점을 최근에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혹시 업종별로도 좀 분명하게 나타날까요? 예, 이 흐름은 이제 업종에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성장주, 가치주 구분을 해도 이제 업종 단위에서는 또 섞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보게 되면은 작년과 그리고 그 이전에 성장주 그리고 또 투자자들 누가 보더라도 이 주식들은 좀 버블 영역권에 들어가 있다. 대신에 꿈과 희망이 있다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의학, 제약 업종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20%나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면서 거품이 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네. 자, 장기금리 상승이라든가 가치주 트렌드의 변화 속에 이러한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에도 이제 업종별로는 수혜를 받는 업종들도 분명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주들이 좀 퍼포먼스가 흥미롭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사실 저금리 시기에 많은 피해를 봤던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뭐 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네. 이제 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해야 될 이제 그 보험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금리가 낮아지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채무 부채가 증가해가지고 이거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뭐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기사회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예대 마진 살아난다라는 네네. 이야기와 함께 초저밸류까지 내려갔다가 자 1월 말 이후 업종 지수가 10%씩 10% 중반까지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이 1월 말 이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보험 업종은 좀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할 것 같고 앞으로 그 제약 바이오 쪽은 계속 좀 더 하락할 것 같으신 거예요? 요 업종 구분보다도요. 저는 전 종목이 상한가가 아니고 네. 이게 희망이 막 나와버렸네요. 네네. 예, 성장주가 될 것 같다. 아.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표를 하나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2021년에 수출 추정한 자료를 한번 제가 표로 준비했습니다. 이걸 여러 번 저희 코너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2018년과 2019년 수출을 올해 만약에 갖다 붙이면 네. 어느 정도의 수출 성장률이 매달 발생하느냐 이 표를 준비한 건데 왼쪽에 1, 2월 달은 이미 확정된 부분이 있어서 초록색 막대로 표시했는데요. 네. 보시게 되면 최상의 시나리오 쪽으로 기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4월, 5월에는 껑충 뛸 지금 예정이잖아요. 네네. 자, 이런 분위기라면 자, 이 4월, 5월 이후부터 해서 여름까지는 모든 기업들이 수출 회복과 여러 가지 뭐 보복성 소비 등등을 해서 엄청난 실적 회복, 수출 증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제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성장주가 희귀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실적은 안 나더라도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네. 성장주 같은 경우 그 종목에만 매수세가 몰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실적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성장까지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두 개를 비교하게 되죠. 매년 적자인데 성장 기대가 있는 말로만 성장할 거라는 회사하고 네. 숫자가 나오면서 실제 2분기 때 매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뭐 몇십 %네. 이런 성장주하고 둘 중에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제 후자 쪽일 텐데 근데 예. 그러면은 모든 종목이 성장주의 성격을 띨 것 같다라고 이 문구만 들었을 때는 예.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성장주는 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은 거니까 예. 그럼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는 성장주의 성격을 다 갖고 있는데 심지어 실적도 있어. 그러니까 좋아질 거야. 이걸로 봐야 되는 걸까요? 요 이제 금리 부분은 이제 상대적인 네네.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먼 미래에 그 우리 회사가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장기 채권 성격이 네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년 따박따박 수익 내면서 성장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이제 이표채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을 하더라도 이제 실적을 내면서
성장주 성격을 갖게 되는 네.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수혜받을 수 있겠고, 그 이야기는 성장주가 없던 시기에는 특정 종목에만 자금이 쏠렸지만 이제는 많은 종목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최근에 증시 흐름 너무 답답해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만간에 뭐 수출 통계가 엄청납니다. 이런 얘기가 4월, 5월 들리게 되면 아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오늘 이야기를 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예. 뭐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네.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오늘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